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예요. 요거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요거 공차라고 합니다. 톨러런스. 공차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차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허용치를 말합니다. 허용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휴대폰의 크기가 100mm예요. 이제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100mm짜리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딱 가공시켰어요. 그럼 100mm짜리가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차갑게 식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mm에서 마이너스 0.5mm 작게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죠. 무슨 얘기예요? 99.5mm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100mm에서 마이너스 0.5mm. 근데 계속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금형이 열을 받는단 말이죠. 틀이 열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씩 커집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100mm짜리가 나오겠죠. 근데 계속 작업하면 밤에는 어떨까요? 조금 더 커지겠죠. 틀이 열을 받으면 조금씩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커지나 봤더니 100mm에서 0.3mm가 더 커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00.3mm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마이너스 0.5,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3까지 허용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차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99.5mm짜리를 사용하면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100mm가 딱 저스트한 건데, 딱 맞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어떻게 돼요? 빡빡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3mm는 어때요? 약간 헐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홍덩홍덩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품과 불량품을 나눠줘야 돼요. 몇 미리 오차를 허용해주면 좋을까요?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mm 플러스 0.2mm. 약간 큰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합하기도 쉽고 100mm에서 0.2mm 정도라면 잘 빠지진 않을 겁니다. 100mm가 딱 저스트한 거니까 0.1mm는 약간 작겠지만 결합하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잘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1mm에서 0.2mm까지는 양품으로 하고 여기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허용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기계는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만 아침에 만들면 약간 작고 저녁에 만들면 열받았기 때문에 약간 크게 나오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똑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밀하게 재보면 약간씩 오차 범위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용치를 주는 겁니다. 기준치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은 내가 양품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량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허용치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공차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치수공차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치수공차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하공차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공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벽이 있어요. 내가 중간에 이렇게 축을 연결할 겁니다. 그럼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원의 중심과 이쪽 벽에 있는 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동심도라고 합니다. 동심도. 두 개의 원의 중심이 같아야 된다. 얼마만큼 오차 범위가 생길 거냐? 동심도. 여러분들 책상이 평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평평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해요. 올록볼록해요. 이건 평면도. 얼마만큼 이 평면을 가공하는데, 평면을 만드는데 오차 범위를 얼마큼 줄 거냐. 이거 평면도. 우리가 원을 가공하잖아요. 원을 만들잖아요. 그 원이 이렇게 진원이 아니고 약간씩 올록볼록해요. 타원처럼 만들어져요. 진원도. 근데 이 진원이 쭉 길게 해서 원통을 만들 때 원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형상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기 붙잡고 돌리면 여기는 꽉 붙잡혀 있으니까 원으로 똑바로 돌아가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가공을 해버리면 얘가 어떤 때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때 밑에 내려갔을 때, 어떤 때 저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원통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이런 거 원통도. 두 개의 면이 얼마나 나란하냐, 혹은 얼마나 직각이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기하공차 또는 형상공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톨러런스가 형상공차입니다. 주로 기계 쪽에서 써요. 기계, 금형 이쪽에서 사용합니다. 건축 쪽에서는 안 써요. SYM 여기 보시면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심볼이에요. 얘를 누르면 어떤 공차를 낼 거냐 이거죠. 이렇게 형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심, 진원, 대칭, 그 다음에 얼마나 나란하냐, 얼마나 직각이냐, 원통, 평면, 진원, 평행, 원통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여기 직각도가 있네요. 직각도, 공차 0.23mm. 근데 두 개의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면이 필요합니다. 그걸 데이텀이라고 해요. A 데이텀을 기준으로. 자, 오케이. 이렇게요. 이게 형상공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이제 기계 쪽에서만 조금 더 깊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리더입니다. Q 리더. 그 다음에 M 리더. 원래 리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더라는 명령어는 지시선이란 뜻입니다. Q 리더는 퀵 리더. 즉 빠른 지시선이란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M 리더는 멀티 리더의 약자입니다. TI 멀티 리더. 즉 다중 지시선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이 중에 리더는 안 써요. Q 리더와 M 리더만 쓰시면 됩니다. 얘는 단축키가 이 A까지. Q 리더는 QL, M 리더는 여기까지. 자, 먼저 Q 리더부터 보도록 하죠. Q 리더.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퍼스트 리더 포인트. 첫 번째 지시선인 거죠.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딱 찍으면 그 다음에 캐드가 뭘 물어보냐면 텍스트의 위드, 즉 텍스트의 폭을 물어봅니다. 그냥 이건 엔터. 그 다음에 엔터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어넌테이션 텍스트 주석의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하면 next line of annotation text 다음 줄에 주석 문자를 넣어주세요 라는 뜻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mText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Q 리더. 자,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보이죠? 그죠? 지시선을 왼쪽에 클릭하고 문자를 오른쪽에 놨을 때와 지시선을 오른쪽에 클릭하고 문자를 왼쪽에 놨을 때 지시선의 모양과 문자가 써지는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리더. 그 다음에 보시면 세팅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지시선 설정하기예요. 여기서 두 개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하고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하고 즉 어노테이션 주석의 형태가 뭐냐 이거죠. 즉 이렇게 지금 문자로 붙일 거냐 아니면 블록에 끌어와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도면에 그려져 있는 걸 복사해서 쓸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쓸 거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톨러런스나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어태치먼트가 감춰집니다. m텍스트일 때만 어태치먼트가 활성화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어태치먼트가 m텍스트일 때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와요. 그죠? m텍스트일 때만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m텍스트를 선택하고 어태치먼트를 눌러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그러니까 문자의 기준선을 어디로 잡아주겠냐 이겁니다.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얘죠. 지금 지시선이 여기 걸려 있었죠. 지시선이 오른쪽에 있고 문자가 왼쪽에 있으면 제일 아래쪽에 맞추겠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미들 오브 탑 라인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위쪽 중간 줄에 걸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걸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요? 문자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문자가 오른쪽에 있죠. 지시선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미들 오브 탑 라인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제 똑같아졌나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이걸 맞춰놓고 작업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위로 맞추든 아래로 맞추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맞추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큐리더 세팅 보시면 여기 바로 리더 라인에 내려옵니다. 지시선과 화살촉이요. 에로헤드를 볼까요? 화살촉의 머리지라는 뜻이죠. 네, 화살촉입니다.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삼각형으로도 쓸 수 있고 혹은 도트로 쓸 수 있고 혹은 슬래시로도 쓸 수 있고, 선을 지정할 땐 삼각형, 면을 지정할 땐 도트.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선을 지정할 때는 삼각형, 근데 여기 면이잖아요. 면을 지정할 땐 도트.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냥 쓰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누고 보통 이제 그 KS 규격집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지정할 땐 화살표를 쓰고 면을 지정할 때는 삼각형을 도트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가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슬래시 쓸 때는 공간이 부족할 땐 슬래시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는 있어요. 자, 도트를 한번 써볼까요? 자, 도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트레이트. 리더 라인이 직선이냐 스플라인, 곡선이냐. 그 다음에 여기 넘버 오브 포인트. 몇 번 찍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찍었죠.
여기 3번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 리미트를 체크하면 막 찍을 수 있어요. 자, 스플라인을 쓸 겁니다. 리미트를 4번으로 바꾸죠. 스플라인에 4번. 자, 오케이. 그리고 클릭. 어떤가요? 지시선이 곡선으로 바뀌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세팅. 이번엔 스트레이트. 그럼 다시 포인트를 3으로 고치고요. 큐리더에서는 톨러런스까지만 쓸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멀티리더, 앱리더에서 쓰시면 돼요. 톨러런스를 쓸 때는 얘가 데이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데이텀이 기준면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면. 자, 이렇게요. 아까 봤던 내용 나오는 거죠? 동심도 0.23 선반으로 가공해 주세요. 데이텀은 A면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는 여기 어논테이트에 보시면 이만큼이 전부 다 앱리더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앱리더예요. 자, 앱리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앱리더. 그러면은요, 리더, 에로우, 헤드, 로케이션, 리더, 랜딩 퍼스트, 컨텐츠 퍼스트, 이렇게 3가지 동작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시선이 이렇게 화살표 있고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화살표를 먼저 지정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거냐 라는 뜻입니다. 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랜딩이 도착하다 이렇게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를 의미합니다. 즉 문자랑 지시선이 마무리되는 부분 있죠. 저기를 지정하고 화살표를 지정하고 내용을 쓰는 거. 이게 랜딩 퍼스트고, 컨텐츠 퍼스트는 뭐예요? 내용을 먼저 쓰고 거꾸로 지시선이 나오는 걸 컨텐츠 퍼스트라고 합니다. 하나씩 해볼 겁니다. 먼저 에로헤드 로케이션 먼저 해보죠. 그러면 에로헤드니까 화살표를 먼저 이렇게 클릭해주면 큐리더는 특이하게 여기 랜딩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2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간단하게 만들어지나요? 다시 보시죠. 랜딩 퍼스트, 도착점 먼저. 그 다음에 화살표 만들어지죠? 화살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문자 지정하고. 자, 다시 볼까요? 컨텐츠 퍼스트, 내용 먼저. 이렇게 내용을 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끌려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3가지 방법으로 앱리더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가 왜 앱리더냐 보시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애드리더하고 리무브 리더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애드리더 그 다음에 지시선 클릭하면 어떤가요? 지시선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그래서 멀티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선이 여러 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멀티리더예요. 자,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시선들을 지울 때 쓰는 건 리무브 리더가 되겠죠. 리무브 리더, 지시선 선택하고 지우고자 하는 지시선들을 선택합니다.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다시 볼까요? 리무브 리더. 일단 첫 번째 지시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워야 될 거 클릭하고 엔터. 다시 리무브 리더.
선택하고 지워야 될 지시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선이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죠. 바로 이 부분. 여기 리더에 보면 여기 왼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얘가 앱 리더 스타일입니다. 앱 리더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요. 앱 리더 세팅이 들어갑니다. 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앱 리더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모디파이. 우린 기존에 있는 거 쓸 거니까 모디파이. 보시면 리더 포맷, 지시선의 형태, 지시선의 구조, 그 다음 컨텐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리더 포맷에 가면 리더 포맷을 누르면 여기 에로헤드 중에 여기 사이즈 보이시나요? 지금 4mm로 되어 있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컨텐츠로 갔습니다. 텍스트 하이트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로 되어 있죠. 그죠? 문자의 크기가 텍스트 하이트가 4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왜 잘못됐냐면 이겁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들어가면 모디파이. 자, 화살표 여기 있네요. 화살표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2.5mm죠. 앱 리더는요? 4mm죠. 다르죠, 두 개가. 다시 또 볼까요? 문자 볼까요? 문자의 크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mm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앱 리더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4mm로 되어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맞추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캔슬.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바로 여기인 거죠. 리더 포맷에서 화살표를 2.5mm로, 콘텐츠의 문자의 크기도 2.5mm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고쳐보시죠. 자, 먼저 리더 포맷입니다. 리더 포맷에 보면 제너럴에 타입이 나옵니다. 스트레이트하고 스플라인하고. 네, 아까하고 동일해요. 스트레이트는 직선이고 스플라인은 곡선입니다. 근데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선 2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번 찍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스플라인으로 할 겁니다. 얘를 4번으로 바꿔놓죠. 자, 리더 그 다음에 에로헤드 퍼스트. 자요. 자, 어떤가요? 4번으로 해결이 되나요? 1번, 2번, 3번, 4번. 4번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멀티 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시 2번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헤드, 네,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리더 스트럭처. 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여기 하나 있네요. 되게 아주 중요한 거. 여기. 스케일. 이 값입니다. 이 값이에요. 그 중에 이 값입니다. 축척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대 40도면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2mm짜리 글씨가 40배 커져야 돼요.
그래서 80mm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배수로 커져야 됩니다. 내가 글자의 크기를 3mm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축척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120mm가 돼야 돼요. 지금 화살표의 크기, 문자의 크기가 2.5mm잖아요. 축척이 40이면 자,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축척을 여기다 입력해 버리면 내가 입력한 값만큼 다 커져 버리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기다가 5라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5배가 커지게 됩니다. 응? 다 바꿔놨을 텐데 5배고 스트레이트고 2번이고 네. 자, 5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네, 큐리더로 비교하면 돼요. 큐리더, 세팅, 엠텍스트. 어떤가요? 5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써야 될 게 바로 이 값이에요. 축척 값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엠리더로 한번 해보시고 큐리더로 한번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설명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케일 값은 많이 중요합니다. 모든 축척 값을 다 키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숫자를 다 키워버리는 거라 얘는 많이 중요합니다. 자, 컨텐츠입니다. 내용이죠. 네, 엠텍스트 문자입니다. 문자의 내용이고 문자의 유형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좀 보시면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블록입니다. 이 블록이에요. 자, 리더 포맷에서 이걸 none으로 놓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시선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입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디테일 셀아웃, 서클, 헥사곤, 트라이앵글 이렇게 많이 써요. 자, 디테일 셀아웃입니다. 자, 리더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들어와요. 우드 도어 1번 이렇게요. 재질 표시할 때 뭐 혹은 뭐 대리석 스톤 뭐 2번 이런 식으로 도면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재질표입니다. 재질표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모습 보이시죠?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 보신 이 큐리더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일이에요. 타일 01이잖아요. 그러면 큐리더 클릭 타일 01번 어떤가요? 바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이건 금방 그려져요.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도면 그려서 쓰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재질 표시되어 있는 거 글래스 01,
글래스 01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자, 스트레이트로 놓고 그 다음 도트로 놨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에로헤드 퍼스트. 자요. 글래스 01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자, 모디파이. 디테일 셀아웃도 있고, 네, 여기 서클 있네요. 이 서클은 기계 쪽에서 부품 번호 쓸 때 많이 씁니다. 서클. 자, 오케이. 클로즈. 자요. 이렇게 뽑아서 여기 1번. 이렇게 뽑아서 여기 2번. 이렇게 뽑아서 여기 3번. 다시 이렇게 뽑아서 여기 4번. 이렇게요. 여기 있는 부품은 1번 부품, 여기 있는 부품은 2번 부품, 여기 있는 부품은 3번 부품, 여기 있는 부품은 4번 부품. 이렇게 쓸 때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얘네들. 위에 있는 얘가 뭐냐면은 얼라인입니다. 지시선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하나로 모아주는 콜렉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부품 번호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기계 쪽에서는 이걸 용납을 안 해요. 부품 번호 딱 일자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얼라인. 그 다음에 쭉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이 될 거. 이 중에 누가 기준이 될 거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될 부분을 클릭해주면 어떤가요? 치수선이 쭉 일렬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콜렉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품들이 하나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세이라고 합니다. 반제품이라고 하죠. 부품과 부품들이 모여서 분해될 수 없는 부품들. 그런 걸 아세이라고 하는데 아세이로 묶인 경우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 4번 부품 이렇게 쭉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콜렉트로 딱 선택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부품으로 딱 묶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트라이앵글. 헥사곤도 많이 써요. 헥사곤도 많이 쓰고, 뭐 옥타곤도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이제 다음에 보시고요. 자, 트라이앵글.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트라이앵글은 화살표가 없어요. 지시선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냥 01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지시선은 없을 때는, 아이고. 이 속성창하고 키가 겹쳤네요. 자, 속성창이요. 프로퍼틱스. 바로 이 프로퍼틱스예요. 바로 여기에 지시선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삼각형은 얘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써요. 그게 누구냐면 리비전 클라우드랑 같이 씁니다. 자, 아크랭스. 뒤집어졌네요. 다시 리비전 클라우드. 이렇게요. 이 트라이앵글은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함께 씁니다. 자, 이 리비전 클라우드 기억나시죠?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절대로 실시 도면에 들어가면 절대로 도면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도면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리비전 클라우드로 표시합니다. 표시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시 도면이라는 건 뭐예요? 작업을 위한 도면이잖아요. 현장을 위한 도면입니다. 근데 현장 도면이 수정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수정이 되는 거죠. 이미 작업이 들어갔거나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작업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지시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나요? 지시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시 안 했는데 발뺌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뒤집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서 01번, 02번, 03번 그리고 도면 표제란에다가 01번 날짜 적고 디스크립션 왜 고쳤는지 그 다음 설계 누가 했고 이거 검토 누가 했고 이거 승인 누가 했는지를 다 사인 받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이때 이거 도면 수정해서 비용이 이만큼 더 나왔어요. 비용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의 정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리비전 클라우드, 즉 도면 수정한 번호입니다. 수정 번호예요. 이 트라이앵글의 의미가.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 나왔던 얘네들 다 뭘 쓴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블록에 어트리뷰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블록에 어트리뷰트. 자, 보세요. 자요. 이거 어트리뷰트 화면이죠? 속성이죠? 어트리뷰트를 넣은 것. 네,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많이 써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시선까지 대충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치수선, 지시선까지는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치수 변수, 즉 디멘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디멘전에 여기 딤 스타일 요거 있어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명령어 중에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단축키가 D고요. 치수, 유형,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수, 유형을 만드는 혹은 수정하는 내용이 디멘전 스타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치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호리젠탈 20mm. 자, 이렇게 제가 치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뉴 버튼으로 만들고 셋 커런트를 이용해서 지정하고 모디파이를 수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 지금은 ISO 21이니까 모디파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틀에 걸쳐서 할 거예요. 라인 탭은 치수선과 지시선에 관련된 내용이고 심볼의 네로 화살촉입니다. 여기 화살촉과 그 다음 센터 마크에 관련된 내용이고 텍스트는 문자입니다. 피트는 글자의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가 주된 이란 뜻입니다. 주인 혹은 핵심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유니트 그러면 주치수, 뭐 핵심 치수, 뭐 1차 치수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의역할 수 있고요. 얼터네이트 유니트 그러면
alternate가 보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프라이머리가 기본으로 사용되는 치수라면 alternate는 보조로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왜 이렇게 둘로 놨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작업한 도면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기다 20이라고 적어 놓고 단위를 안 적었어요. 그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저걸 뭘로 읽을까요? 20인치로 읽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20mm로 읽어버리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단위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될 때가 있어요. 20mm, 그 다음에 0.9인치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1인치가 25.4mm죠? 네, 그러니까 20mm니까 대략 한 0.8, 0.9 요게 어디쯤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치수를 두 개를 띄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면을 받아보고서 치수가 두 개 떠 있는데 하나 미리 하나 인치 그러면 각자 알아서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얼터네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도면이 날라왔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인치 도면을 쓴단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치수가 안 맞아요. 단위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읽으려면 저 얼터네이트를 켜서 미리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죠. 치수를 두 개 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얼터네이트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하나 있죠? 저게 치수 공차입니다. 도면상의 치수 공차를 띄울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톨러런스입니다. 자, 먼저 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탭을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지난번에 했죠?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했고 여기서 서프레스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프레스 안 써요? 못 써요 이거. 서프레스를 못 씁니다. 서프레스가 뭐냐면 억제하다란 뜻이에요. 치수선 첫 번째를 억제하고 치수선 두 번째 억제하고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억제하고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억제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 다란 뜻이에요. 이 디멘전 ISO 25를 쓰고 있는 모든 치수에서는 억제해 주세요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치수가 다 안 그려지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두 개씩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치수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ISO 25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억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전부 다 억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자, 제가 두 번째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두 번째가 다 억제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치수 4개 그려놓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시켜 보세요. 서프레스 시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띄워서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선을 서프레스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치수가 다 적용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바로 속성창을 쓰는 겁니다. 속성창을. 속성창이 아까 프로퍼티스 바로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요.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디멘전 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 바로 여기요. 치수선 1번 온 시켜놨고 치수선 2번 온 시켜놨죠? 얘를 쓰는 겁니다. 바로 얘를. 자, 보세요. 이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이 하나만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오프, 선택하고 오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나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서프레스, 즉 억제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컬러예요. 컬러. 색상이란 뜻이죠. 색상을 서로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색상이 다르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따로 주지 않습니다. 보통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으로 그냥 쫓아가게 만들어요. 뭘 바꾸냐면 치수 문자만 바꿉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게끔요. 자, 레이어에서 치수를 하나 만들죠. 뉴 디멘전 치수, 색상은 1번 색, 빨간색이죠. 그 다음 전체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럼 바이 블럭이 되겠군요. 블럭을 쫓아가도록. 선의 모양, 선의 굵기죠. 네, 선의 모양, 선의 굵기인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거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서 지정해요? 레이어에서 지정해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는 실선 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누굴 바꿔요? 치수 문자만 바꿔요. 모디파이. 자, 텍스트에 가면 여기 똑같이 텍스트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컬러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제가 렉탱글 골뱅이 20,20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해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자, 라인.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로 연장하기. 요 값입니다. 요 값이고요. 옵셋 프롬 오리진. 누구냐면 네, 바로 요 값입니다. 여기 옵셋 프롬 오리진, 그 다음에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요 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치수선 위쪽으로 보조선 연장시키기, 이게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이고,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간격 띄우기, 여기 옵셋 프롬 오리진입니다. 바꿔보죠. (2mm) 1mm. 그러면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한번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픽스 랭스 익스텐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픽스 고정시키다, 랭슨 길이를, 보조선의 길이를,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다시 카피 어레이 5개를 제가 이렇게 도면을 그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합니다. 자, 라인. 자, 카피. 선택하고, 어레이, 10개. 그 다음,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건축 도면 혹은 인테리어 도면은 치수를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 베이스 라인.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넣습니다. 건축이나 기계 도면에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그려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처럼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치수를 떨어뜨려 놓고 기입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이 하고 싶어요.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바로 얘를 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보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값을 제가 6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6보다는 커야 돼요. 자, 똑같이 6으로 줬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라이너. 자, 어떻게 되나요? 치수 보조선이 선의 길이가 고정됐죠. 그 다음 컨티뉴어스.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자, 위에처럼 똑같이 만들어줬죠? 근데 위에 있는 건 어떻게 그린 거예요? 여기 간격을 띄워놓고 선을 그려서 그린 거고, 얘는 그냥 그린 거고, 그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심볼입니다. 여기는 많이 할 건 없어요. 이미 거진 다 해놨어요. 자, 이 아래쪽은 혹은 여기는 쓸 일 없습니다. 이쪽은 쓸 일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자, 화살촉입니다. 첫 번째 화살촉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도트로. 그럼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화살촉이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는 오빌크를 놨어요. 근데 두 번째를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30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따로 들어가네요. 자, 오케이. 따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첫 번째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트로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안 쫓아가네요. 어떤가요? 두 번째 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두 번째를 바꿔버리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러나 두 개를 맞추게 되면 세컨드를 통해서 혹은 자 보시면 제가 오픈 30으로 놨어요. 여기도 오픈 30으로 그럼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근데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퍼스트를 맞추든 세컨을 맞추든 똑같이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들 많이 작업해요. 자, 속성창을 띄워 볼까요? 자, 속성창을 띄우고 맨 처음만 화살표로 선택하고 자, 첫 번째 화살표는 클로즈드 필, 두 번째는 도트. 자, 맨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도 첫 번째는 도트, 마지막은 클로즈드 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트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화살표로 시작해서 도트로 쭉 가서 맨 마지막만 화살표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작업해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들 많이 작업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맨 끝에만 화살표 주고 중간에 이렇게 슬래시로 쭉 처리한다든지 중간에 도트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에로 사이즈, 화살 쪽의 크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로 줘봤습니다. 그러면 화살 촉이 이렇게 5배 커지는 거죠. 다시 2mm. 그러면 다시 화살 쪽의 크기가 이와 같이 작아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문자입니다. 여기 문자가 조금 내용이 많네요. 자, 문자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색상. 아까 우리 여기 색상 바꿔봤었죠? 네, 필칼라는 안 써요. 필칼라를 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에 이렇게 색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필칼라 쓸 일 없습니다. 필칼라는 그냥 넌으로 두시면 되겠고, 자, 문자의 크기만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2mm.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문자의 크기 5mm. 문자 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참고로 화살촉과 문자의 크기는 똑같이 줍니다. 같은 크기로 주는데 얘 크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1.6mm에서 3mm까지 주게 됩니다. 작게 쓰는 사람도 있고 크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문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나눠 놓고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글자가 2mm예요. 그럼 큰 글자 4mm, 중간 글자 6mm 이렇게요. 작은 글자를 3mm로 줬어요. 그럼 중간 글자는 얼마가 돼요? 6mm. 그 다음에 큰 글자는 9mm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부장님은 글자의 크기를 1.6mm로 줬어요. 중간 글자가 3.2mm가 되는 거고
큰 글자가 여기서 다시 1.6을 더하니까 4.8mm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중간 글자는 3mm, 큰 글자 5mm 이렇게 줬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배수로 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 크기는 정하시면 돼요. 근데 치수 문자의 크기는 여기 작은 문자입니다. 작은 글자예요. 이해되셨죠? 작은 글자에 맞춰서 글자 크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쓰질 못해요.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문자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 쓰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속성창으로 갑니다. 속성창에 가면 자, 어떤 값이 있냐면 바로 이 값이요.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 보이시나요? 이 값을 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 문자와 치수선 사이에 요만큼의 간격입니다.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을 조절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5mm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5mm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mm 그랬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텍스트 프레임 어라운드로 왜 이걸 쓰냐면 이렇게 들어간 치수가 다른 치수의 기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치수들은 여기서 기준이 돼 가지고 치수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텍스트 옵셋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가 있네요. 먼저 버티컬 위아래로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는 치수선 위쪽에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버브가 치수선 위쪽이란 뜻이에요. 센터를 놓게 되면 치수 문자가 이와 같이 치수선 중간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볼까요? 모디파이. 자, 빌로우로 놓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보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웃사이드입니다. 바깥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위로 올라갔죠. 그죠? 원이 있으면 이 위쪽이 여기가 바깥쪽이죠. 자, 여기는 어때요? 원이 있으니까 이 아래쪽이 바깥쪽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아웃사이드. KS는 어버브를, 즉 이 어버브 값이 기본 값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버티컬이 있네요. 버티컬은 자, 아까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문자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눌러보시면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at extension line 2 그러면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가겠군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over dimension line, over extension line 1. over가 위로란 뜻이잖아요. 첫 번째 보조선 위로. 이렇게요. 보조선 위로. 자, 두 번째 보조선 위로.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기본값은 센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뷰 다이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뷰 다이렉션. 레프트 라이트, 즉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눌러보면 right to left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글씨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랍어가 그래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글씨입니다. 오토캐드가 다국적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호리젠탈 벗입니다. 호리젠탈은 무조건 수평으로 놓기가 호리젠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를 넣더라도 문자가 어떻게 돼 있나요?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자가 수평으로 들어가라. 이게 호리젠탈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과 얼라인, 나란하게 보이시나요? 치수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치수선과 나란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수선과 나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보죠.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란하게. 이게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KS는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자, 다시 모디파이. 자, 요거까지만 하죠. ISO 스탠다드. 다른 건 다 KS랑 똑같은데 이렇게요. 지름과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문자를 수평으로 꺾어줍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문자가, 그러니까 반지름이나 지름에 대한 문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